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앞둔 어느 날 설레이는 표정으로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준서 씨, 우리 휴가 때 뭐 할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물어볼 거야 했는데 휴가 때 여행 가는 건 어때? 나도 여행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근데 어디로 가고 싶은데? 우린 매년 해외여행 가거든. 자기도 같이 가면 되겠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라니. 남친 입에서 나온 우리라는 말에 제가 당황한 채 물었는데요. 남친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매년 해외여행 가거든. 우리도 곧 결혼하니까 이제부터 같이 가면 되겠다. 뭐? 가족여행?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라는 거야? 에이, 모시고는 아니고 그냥 같이 여행 가는 거지 뭐. 근데 가족 여행이라고 하면 누구누구 가는 건데? 형님네 부부 빼고 나머지 가족만 가는 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 여행인데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거지. 뭐? 그럼 자기네 형수님도 같이 간단 말이야? 당연하지. 형네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같이 다녔는걸? 두 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글쎄, 한 5년 됐나? 5년? 그럼 5년 동안 쭉 가족 여행을 다녔단 말이야? 당연하지. 근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그때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고개를 떨궜는데요. 남친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결국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남친에게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기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모르다니. 내가 뭘 몰라? 아니, 어떤 며느리가 휴가 때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겠어. 근데 자기네 형수님은 5년 동안이나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녔다며. 그러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가족들이 해도 해도 너무했네. 제가 대놓고 남친에게 일침을 가하자 남친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수님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거지 강요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 자기네 가족 입장에서야 그렇겠지만 형수님 입장에서는 안 그랬을걸? 짧게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거야. 지금 보니 자기네 가족들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네.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상하다. 형수님은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형수님 엄청 착한 성격 아니야? 그렇지. 엄청 착하시긴 하지. 부모님이랑 가족들한테도 잘하지. 그럼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생이랑도 엄청 잘 지내고 그래. 거봐. 그 착한 사람이 싫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건 가족들이 알아서 눈치껏 빼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왠지 모르게 남친 형수님이 안 돼 보여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제 말을 이해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남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여행 같이 안 갈 거야? 자기야, 내가 지금까지 다 설명했잖아. 그거 엄청 불편한 일이라고. 지금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난 자기랑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까지 되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이 고민된다니. 난 자기네 형수님처럼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 암튼 그럼 휴가 따로 보내야겠네. 난 자기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맞춘 건데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을게. 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내내 우울한 마음으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와 저는 가부장적 가족 구조 안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던 중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집이 가부장적인 것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모습에 새언니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날 차례를 지내고 새언니가 친정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친정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정?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어디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는 말을 해. 조금 있으면 친척 들어올 텐데 음식 준비 거둘 생각이나 해. 아버님,
그럼 저는 친정에 언제 가나요?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는 말도 못 들어봤냐? 네? 귀신이요? 우리 친정은 귀신 안 믿거든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차례 지내고 친정에 간다고 하던데 저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지. 친척들이 다들 너 보러 온다고 난리도 아닌데 네가 가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아버지 눈에서 금방이라도 불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 보였기에 제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저기 그래도 첫 명절인데 새언니 가보라고 하세요. 음식은 엄마랑 제가 하면 되는데. 어디서 감히 기집애가 끼어들긴. 아니, 새언니도 친정에서는 귀한 자식일 텐데 가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넌 가서 일이나 해.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노려보고 있는 모습에 새언니가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안 갈 테니까 그만하세요. 아가씨도 그만하시고요. 새언니가 제 팔을 잡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순간 창피한 마음이 들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가씨,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해요. 언니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고집 피워서 괜히 아가씨만 혼났잖아요. 언니가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명절에 친정을 못 가게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그만하세요. 진짜 괜찮아요. 새언니가 애써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사실 새언니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 왠지 모르게 더욱 짠해 보였습니다. 새언니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까 싶어 항상 노심초사였거든요. 특히나 집안에서 오직 저 혼자만 아빠와 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와 오빠는 아빠 눈치를 보느라 바빴으니까요. 잠시 후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와서 새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진짜 괜찮아요. 내가 나서면 집안이 더 시끄러워질까 싶어서 나서지도 못하겠지 뭐니. 엄마가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조용히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엄마가 맨날 참고 있으니까 아빠가 더 저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새언니처럼 명절에 친정 못 오면 좋겠어? 난 말이야, 절대 가부장적인 집안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집안이 어딨겠어. 진짜 지긋지긋하다니까.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명절에 친정에 가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런 불합리함이 그렇게나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 남친이 여름 휴가 때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는 말에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친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남친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다시 물어왔지만 그 부탁을 다시 한번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친은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고 저는 집에서 뒹굴거리며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휴가 내내 집에서 뒹굴거리는 저를 보던 엄마가 물었어요. 너 준서랑 휴가 맞춘 거 아니었어? 맞추긴 했지. 근데 왜 종일 집에서 이러고 있어? 준서 씨가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갔어. 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갔다고? 나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내가 단박에 거절했고 말이야. 들어보니 준서 씨 형수님도 같이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안이 많이 화목한가 보네. 엄마가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모습에 제가 버럭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그게 화목해 보여? 얘가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가족끼리 해외여행 다니는 거 보면 화목한 거지. 화목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거겠지. 준서 씨 형수님은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 안 봐도 훤하다니까. 사실 준서 씨한테 그 말 듣는데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마저 들더라니까. 결혼을 다시 생각하다니. 세상에 준서 같은 신랑감이 어딨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아버지한테 질릴 대로 질렸는데 내가 우리 집이랑 비슷한 집안하고 결혼을 하고 싶겠어? 난 절대 가부장적인 집안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지금도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그래봐야 1년에 한 번 같이 여행 가는 건데 눈 딱 감고 다녀오면 되지. 그렇다고 준서같이 아까운 신랑감을 놓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몰라. 나도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며 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데요.
가부장적인 집안과 결혼하느니 그냥 혼자 살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여행을 마친 남친이 돌아왔지만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화를 풀어주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약속하는데 우리 집 엄청 자유스러운 집이야. 그건 약속할 수 있어.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인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보면 되잖아. 그렇잖아도 엄마가 자기 한번 초대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족 한번 만나보자. 라며 남친이 몇 번이나 설득을 했고 얼마 뒤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남친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식사를 하고 난 뒤 남친 형수님이 말을 꺼냈어요. 자, 그럼 오늘 설거지는 누가 할지 슬슬 정해볼까요? 민지 씨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다음에 참여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죠. 자, 그럼 다들 준비되신 거죠? 라며 남친 형수님이 가족들을 둘러봤는데요. 순간 남친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버님, 너무 오래 생각하셔도 끝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맞아. 당신 저번 주에도 오래 생각하다가 오히려 딱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때려 잡아봐. 남친 어머니까지 거드는 모습에 남친 아버지가 숨을 고르다가는 결심한 듯 입을 뗐습니다. 그래. 설마 3번 연속 걸리진 않겠지. 바로 해보자고. 그럼 다들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라는 남친 형수님의 말에 가족들 모두가 숨까지 죽인 채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던 찰나 가족들이 큰 목소리로 가위바위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곧 남친 아버지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싸! 김수빈 당첨! 이번에도 내가 걸렸으면 해도 너무한 거지. 수빈 씨, 얼른 설거지 하시죠. 아, 아깝다. 이번에도 아빠가 걸렸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깝이. 김수빈, 그러고도 네가 딸이야? 저건 아주 심부가 못해 처먹었다니까. 아빠, 아무리 그래도 설거지 때문에 딸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아빠도 올렸잖아. 남친 아버지와 동생이 말다툼을 하자 남친 형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말다툼하시면 벌점 있어서 한 달간 설거지 당첨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언제 말다툼을 했다고 그래? 안 그러니 수빈아? 맞아요. 그냥 농담한 거야, 농담. 그럼 저는 얼른 가서 후다닥 설거지 끝내고 오겠습니다. 남친 여동생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가족 모두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을 정도였어요. 잠시 후 남친이 데려다 준다며 따라 나왔는데 제게 물었습니다. 어때? 이래도 우리 집이 가부장적인 것 같아? 우리 형수님이 억지로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진짜 좋아서 같이 가는 거라니까. 그러게. 내 생각이 많이 잘못됐던 것 같아. 그럼 앞으로 결혼을 안 한다느니 그런 말 안 하는 거다? 당연하지. 근데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나도 여행 따라갈 걸. 미안한 마음에 제가 수줍게 웃었답니다. 그 뒤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요. 혹시나 우리 아버지가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 전날 남친에게 걱정스레 말했어요. 저기 우리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라 많이 걱정이 되네. 혹시라도 실수해서 자기네 가족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도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진짜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우선 내가 부모님께 자기네 집안 얘기 대충 하긴 했거든. 엄마가 알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알아서 하실 거야. 진짜 걱정 안 해도 될까? 그럼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남친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는데요. 남친 가족들에 대한 신뢰만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사가 나오자마자 드디어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사돈 두 분께서 우리 딸 좀 잘 걷어주십시오. 어머, 귀신이라니요. 우리는 귀신 그런 거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예쁜 따님을 보고 귀신이 되다니요. 저는 그냥 그쪽 집안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뤄서 독립된 가정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거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긴 하죠. 예비 시어머님 말에 아버지가 약간은 허둥지둥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많이 놀란 듯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의 말에 아버지가 주춤한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중 남친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뭐가 필요한 건가? 네, 반찬 좀 더 리필해달라고 하려고요. 김서방, 남자가 그렇게 가벼워서야 쓰겠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여자가 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 자네는 그냥 앉아있게. 민지야, 항시 시어른과 남편 상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시부모님께 이쁨 받는 거야. 얼른 네가 챙기도록 해. 라며 아버지가 도끼눈을 뜨고 저를 노려봤는데요. 예비 시어머님이 다시 아버지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머, 우리는 자식들한테 항시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아버지가 하는 모습 보고 자라서 집안일도 아주 잘한답니다. 여자만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집에서 바로 쫓겨난답니다. 민지야, 결혼하고 나서 우리 준서가 집안일 안 하고 그러면 나한테 바로 말하렴. 알겠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역시나 아버지 얼굴은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혼수 이야기가 나왔고 아버지가 불만스레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제가 우리 민지한테 들어보니 혼수랑 예물을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던데 아무리 세상이 편했다고 한들 구색은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들 똑똑하다 보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거기다 이 결혼은 준서랑 민지 결혼이니까 둘이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고 싶은데 사돈 두 분께서도 그래 주실 거죠? 예비 시어머님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말하는 모습에 아버지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님의 지혜로운 대처에 큰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매 순간 엄마의 표정이 침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가 이번에는 예비 형님에게 말을 건넸어요. 형님 되실 분이 우리 딸 군기 좀 바짝 잡아서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예비동서가 군대에 입대한 것도 아니고 군기랄 게 뭐 있겠습니까? 다만 예비동서와 잘 협력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 형님 또한 단박에 아버지 말을 맞받아칠 정도로 말솜씨가 대단했습니다. 결국 그 뒤부터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문 채 식사만 할 뿐이었어요. 잠시 후 상견례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니 사돈 양반 두 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 특히나 네 시어머니 짤이는 어쩜 말을 그렇게나 잘할 수가 있다니. 오늘 내내 부러워서 혼났어. 예비시댁은 남녀가 완전 평등하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 진짜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맨날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그러고 살지 말고 예비 시어머님처럼 주체적으로 살아봐. 아까 말하는 거 봤지? 완전 멋지잖아. 그러게 말이다. 예비 안사돈이 아주 당차고 멋지더구나.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던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날따라 엄마 얼굴은 만감이 교차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 시부모님은 우리 부부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시 들를까 하고
시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 지금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지금 말이니? 네, 한 5분쯤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집을 하나도 안 치워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 괜찮아요, 어머님. 안 돼. 니들 온다고 하면 지금 청소도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나 지금 피곤해서 치우기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라. 저는 진짜 괜찮은데.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어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 만약 내가 니들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겠니? 그럼 너도 놀라기도 할 거고 기분도 안 좋지 않겠니?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던지 해라. 우리 각자 사생활은 존중해주면서 살자꾸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시어머님은 자식들과 당신의 삶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했고 절대로 함부로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시부모님을 극히 존경하고 앙모했습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참된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친정가족들, 특히나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 보였어요. 특히나 결혼하고 첫 명절 전날 제가 친정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내일이 명절인데 시댁에 가지 않고 왜 왔어? 그게 시부모님이 형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보자고 해서 이번 명절에는 형님이 시댁에 가기로 했어. 세상에 그런 분들이 다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우리 시댁에서는 일상인 걸 뭐. 명절에 시댁에 가도 다 같이 음식을 하니까 별로 힘들 것도 없어. 제가 자랑하듯 말을 하자 아버지가 버럭했습니다. 여자가 명절에 시댁에 가야지. 친정에 온 게 뭐 자랑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 라며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엄마가 새언니를 애처롭게 바라봤는데요. 제 처지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새언니가 안쓰러운 듯 한동안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통화 가능해요? 네, 지금 괜찮아요. 저기 어머니께서 아가씨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가씨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사실 얼마 전부터 어머님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녀오셨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요?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암이요? 네. 근데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라고 불린다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라며 새언니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뒤 엄마는 수술을 했고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시댁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엄마가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댁 가족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깨닫기도 했고, 비록 갑상선 암이라는 게 착한 암이라고는 하지만 암은 암일 수밖에 없었던 모양으로 어느 날은 엄마가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제부터 참고만 살진 않을 거야. 내가 내내 말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착한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변할 참이야. 사돈 양반 두 분이 너한테 하는 거 보니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 며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엄마가 눈에 잔뜩 힘까지 준 채 말했습니다.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집으로 돌아간 엄마가 아빠에게 통보하듯 말을 했습니다. 난 앞으로 이대로 못 사니까 당신이 결정해. 뭐 잘못 먹었나?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으면 암까지 걸렸겠어. 허구한 날 삭히고 삭히면서 산 나는 암에 걸리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자기 멋대로 사는 당신은 멀쩡하잖아. 그러니 나도 더 이상 참고 살진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큰 병에 걸려보니까 인생 뭐 없더라고. 언제 저 세상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겠어.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당신 여기에다 서명해. 라며 엄마가 아버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요. 거기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부터 해서 모든 집안 살림을 동등하게 한다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댁 가족들의 모습을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던 아버지가 노발대발 난리를 쳤는데요. 그러니까 나한테 여기다 서명을 하라 그 말인 거지? 이 옆에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난 절대 서명 못해. 내가 미쳤어? 이따 이거에 서명을 하게? 그래? 서명을 못한다 이거지? 그럼 여기에 도장 찍어. 라며 이번에는 엄마가 이혼 신청서를 아버지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신청서? 당신 진심이야? 이대로 살다가 죽느니 하루라도 맘 편히 살고 싶으니까 그냥 깨끗이 헤어지자고. 내가 죽는다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그 순간 엄마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는데요. 오히려 담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가 오히려 당황한 듯해 보였고 시간을 달라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간을 벌어볼 심산이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 후에도 엄마가 변함없이 차갑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자 아버지가 묵묵히 조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혼을 하겠다는 엄마의 말은 진심인 것 같아 보였거든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아버지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 우려를 하기도 했지만 엄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더 큰 소리를 질러서 아버지를 제압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새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어요. 아가씨, 오늘 무서워서 혼났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소리를 지르셨는데 집안이 들썩들썩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소리를 지른 모양이죠? 라는 물음에 새언니가 맞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마음속으로 엄마를 응원하고 또 응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엄마 눈치를 보기에 이르렀는데요. 그의 명절을 앞두고 엄마가 새언니에게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바로 친정으로 가라. 네? 그럼 차례는 어떻게 하고요? 차례라고 해봤자 할 것도 별로 없잖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동안 사돈 양반 두 분이 귀한 딸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 미안하다. 엄마의 사과에 새언니가 폭폭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버지는 그저 엄마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새언니가 전화를 해서 이번 명절에도 엄마가 바로 친정으로 가라고 했다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어머님이 또 친정에 가라고 하시는 거 있죠? 근데 명절 아침에 차례는 지내고 갈까 해요. 엄마가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지 그래요. 아니에요. 저번 명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시댁에서 지내고 가는 게 맞잖아요. 암튼 요즘 어머님 덕분에 살맛이 나네요. 라며 활짝 웃는 새언니의 목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문득 지나간 명절이 떠올라서 웃음을 참아야만 했는데요. 저번 명절 전날에 친정에 갔더니 아버지가 거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전을 부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 전 부치고 있잖아. 와, 살다 보니 우리 아버지가 전을 부치는 걸 다 보네. 전이 가지런하게 놓인 거 봐봐. 진짜 대박이다. 지금 집중해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말고 저짝으로 가 있어. 이거 태우면 네 엄마한테 엄청 혼난단 말이야. 라며 아버지가 정성스레 전을 뒤집는 모습에 남편과 함께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